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기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는 걸까?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 함구령, 대통령실의 애매한 입장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량주 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했는데 정책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은 이 정책 혼란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제 한서준의 투자로그 이 채널을 만든 지가 벌써 5일이나 됐습니다. 자, 매일매일 영상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는 게 참 어렵거든요. 지금 오후 5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하고 영상 업로드하면 8시, 9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는 아침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특히 진성준 의원이 주도한 대주주법 강화 논란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죠. 자, 시장에서는 연말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기준을 맞추려는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대주주 기준 변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에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지수가 크게 흔들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기업 분석보다 세금 회피 매도가 시장을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책 리스크는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속보가 나왔죠. 2025년 8월 5일 오전 11시 28분에 나온 속보인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바 없어 의견 듣겠다는 것. 자, 이 메시지가 사실 완화 기대감에 제동을 걸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주가를 더욱더 할인합니다. 즉, 같은 기업 가치를 가진 종목이라도 정책 리스크 때문에 실제 거래가는 계속해서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도요,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면 연말에 매도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대량 매도세가 단기 폭락을 유발했습니다. 자, 그 후 시장이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요. 자, 이번에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무난하게 그래도 장 마감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단기적인 이슈 리스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두빌에 대한 초대박 모멘텀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트럼프의 미국 원전 대규모 건설 계획. 자, 이거는 트럼프가 재집권 시에 2050년까지 원전 300기 건설 계획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업용 가동 원전은 약 90기인데요. 지금 90기보다 약 3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기 내에 10기만 건설해도요, 거의 130억 원 수준입니다. 자, 한 기당 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 1기가와트 짓는데 10에서 13조 정도 됩니다. 자, 이게 10기니까 거의 13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300기까지 건설하게 되면 무려 3,900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셰일가스 중심 에너지에서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 중이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전이 필수다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재집권한다면 미국 원전 산업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고, 한국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원전 섹터들도 긍정적인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이 과거 독일하고 프랑스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탈원전을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려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탈원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가능한 원전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죠. 자, 결국 유럽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원전 산업은 친환경, 필수 에너지로 재평가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AI를 살펴봐야 되는데 AI가 계속해서 상용화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형 원전 1기가와트는요. 한 기당 13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송전망 구축이 필수고 이 원전에서 데이터 센터로 보낼 때 전력 손실, 즉 로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SMR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0.05에서 0.3기가와트로 데이터 센터 인근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전 손실이 거의 없고요. 미국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등 선도 기업이 등장하면서 한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주기기 제작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SMR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자,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의 주요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트럼프발 초대형 원전 투자 계획, 유럽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AI 시대 SMR 수요 폭발까지, 자, 이 총 3가지 모멘텀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에게 여전히 강한 성장 동력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때문에 굉장히 착잡하셨을 텐데 정책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됩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으로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청래 의원은 함구령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대통령실은 재검토 요청은 없었다, 확답을 피하고 있죠.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 한서준의 투자로그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 리스크와 글로벌 원전의 모멘텀을 빠르게 정리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원전 섹터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선명한 투자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확실하고 깊이 있는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